인간의 언어가 꽃을 피운다면 그게 문학이 아닐까요? 그렇지.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작품 속에 담아낸 소설가. 하나의 큰 역사더라고요. 보호상 이야기가. 일상의 삶을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문장으로 묘사한 작가. 그리고 자갈치 아짐의 시인. 아, 시가 이 삶 속에 있구나. 오늘은 우리 문화와 삶을 풍요롭게 일구어온 작가들의 밥상을 만나볼까 합니다. 주왕산은 백두대간 줄기가 금강산과 설악산을 지나 남쪽으로 뻗어 경상북도 청송군에 닿은 명산입니다. 주왕산 자락 아래 60년 된 노포엔 뜻밖의 공간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 옛날에 여 장사꾼들 영덕서 장사꾼들 오면 여 자고 그렇게 하는 자리. 까재미 하고 뭐 도루묵 같은 거 뭐 이런 걸만 가와가지고 말랐는 거 약간 삐뚤삐뚤한 것도 가오고. 말하자면 여기는 현대판 주막이었던 셈이랍니다. 오랜 벗이 저를 여기로 초대했습니다. 식당이 올 때까지 없었는데 식당. 저건가? 김영. 여기 기다렸어? 여기구만 식당이. 이거 오랜만에. 아니 여기서 만나자 그러면 어떡해? 아니, 난 객주 문학관에서 만나는 줄 알고 우리 차를 아니. 끌고 갔다가 한국인 밥상이 객문화과랑 무슨 상관없이 곧장 와야지. 그다음에 국수면은 이 집에서 생산하는 칼국수. 조선 후기 보부상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담아낸 대하소설 객주. 객주의 작가 김주영의 고향이 이곳 청송입니다. 고향에서의 기억은 그가 큰 작가로 성장하는 길목마다 든든한 자양분이 되어주었죠. 우리 만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우리 김종 작가하고. 예. 40대에 만났으니까. 절친이에요. 요새 유행하는 예, 건 절친이지. 절친이에요. 그 학교 다닐 때에 학교 마시고 나면은 그렇지. 명동 나가서 배회 하다가 어머님 가게에 들려가지고 70년대 거예요. 예, 맞아요. 70년대. 네, 우리가 58학번 아니요. 맞아요. 오빠 학벌 맞아요. 반죽한다고 그러나? 예, 반죽해가지고 이름 미는 거. 반죽을 콩가리하고 밀가루하고 넣어서. 이게 이제 칼국수는 예, 예. 전부 이렇게 반죽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노리끼리였는데 이게 콩가루. 밀가루, 콩가루하고 콩가루가 들어갔구만. 아이고, 그러면 굉장히 고소하겠는데? 고소해.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콩가루는 하나 넣으면은 나중에 국수를 끓여놓으면 굉장히 고소하다고. 고소한 건 물론이고, 예. 그 다음에 영양이 좋겠지. 영양 좋고. 김주영 작가에게 이 콩가루 칼국수는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음식이 아니라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답니다. 내 작품 중에 잘 가요 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가요 엄마. 잘 가요, 네, 엄마를 기억하면서 쓴 이제 그런 소설인데 거기에 아주 이 반죽부터 썰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이 보고 어떻게 그래 잘 묘사했느냐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내가 어린 시대 하도 이렇게 썰은 거 어머니가 하는 걸 봐가지고 모씨처럼 얇게 민 반죽을 썰고 훌훌 펴서 수북하게 담는 것만 봐도 마음의 허기까지 달래진다죠. 그런데 이 댁에선 칼국수에 채썬 무를 넣더군요. 넣으면 시원한 맛이 나. 시원. 육수가 시원한 맛이 나. 그뿐인가요? 주황산에서 뜯어온 취나물도 넣는다는데요. 그때
자란 나무를 뜯어와 넣는 재밌는 칼국수였습니다. 오늘 아침 주황사는 맛있는 선물을 또 내줬다는데요. 원추리와 두릅입니다. 이걸로 김지영 작가가 오면 어김없이 내놓는 산나물 전을 부칠 거랍니다. 원추리는 집들에 다 있잖아. 하지만 전값은 절대 안 받는다는데요. 공짜 전이 이게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공짜로 줘도 크게 줘야 되지. 좀 해주면 안 돼. 적게 주면 안 되지. 우와, 어떻게 이렇게 큰 거를 잘 드는데? 네, 이게 바로 내공이겠죠. 뭐 오네요. 네. 아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네. 아유, 아유. 받아들은 순간 구수한 콩가루 내음이 물씬 코끝을 감싸더군요. 이거는 냉이찜 했는 거고. 나물이 또 들어오네요. 술이 묻히는 거, 요거는 취나물이고, 요거는 요 먹은 나물하고 요 땅두릅하고 묻혀. 네.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이 산에서 산에서 나무 거지. 어이구. 아, 참 손이 손도 크다니까 커요. 이렇게 손이 커요. 드디어 김지영 작가가 그토록 자랑하던 콩가루 칼국수를 저도 맛보게 됐네요. 밀쪽에 콩가루를 이제 섞었기 때문에 이거 거기가 살짝 말렸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구수하고 그다음에 또 외국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 주황산에 온 분들도 이렇게 잘 먹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박봉원 선생하고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어요. 시를 써가지고 갖다 주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때 최선생은 영웅이하고 갖다 냈지. 근데 물어봤더니 참 운문 시를 가지고 운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운문은 소질이 없네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를 자원 입대 갔어요. 그러나 도저히 어떻게 문학을 글 쓰는 일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산문을 쓰기 시작했죠. 객주를 쓰게 된 동기가 어떻게 돼요? 장날만 되면은 우리 집 앞마당이 난전이 돼 있었어요. 난장이 난전. 그래 뭐 유기장수도 와서 전을 펴고 아. 생선장수도 와서 전을 펴고 이런 집에서 자라가지고 어릴 때까지 학교는 그만두고 장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거 옛날에는 흥정이 아니고 싸웠습니다. 쌈질 해가지고 물건을 주고받죠. 물물 교환이 많고. 근데 그게 자라면서 뭐가 되냐면 생생한 현장의 삶 같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보부상의 삶을 소설에 담기 위해 몇 년 동안 꼬박 전국을 누빈 끝에 길 위의 작가라는 별명도 얻었다죠. 그래서 객주에는 보부상들의 밥상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워낙 유명한 게 있지. 그 술 몇 잔 하시고 부르는 노래를 아주 유명해요. 운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고전비 내리는 이 밤도 애절꾸려. 아이고. 왜 이런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말똥처럼 구르다가 다시 나이 80 넘어서 말똥처럼 부르다가 말똥처럼
그래 난 발끝에 치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번지 없는 주방 노래 부르니까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능수보들 배질하는 창가에 기대어 안개를 품었다는 뜻의 총성 무포산입니다. 이곳에 사는 총성 사기장의 후손을 만나러 왔습니다. 충성백자만 돌 빠가지고 네, 구경님 왔습니다. 먼길 오셨네요. 네, 같이 안내받아서. 오래전 가마가 열리고 그릇이 나오는 날이면 보부상들이 와글와글 줄을 섰다는데요. 이거는 삼촌이 가지고 계시던 건데 이들하고 한테 아주 가볍고. 어유 굉장히 가볍네요. 예, 예. 그런데 청성백자는 흙이 아니라 도속으로 만든답니다. 이거 한번 만져보실래요? 예. 이게 무슨 채로 쳤습니까? 이게 도속 가루입니다. 그래 이제 도자기도 불 때 가지고. 이거는 또 이제 유약을 만들 때도 쓰고. 예. 사기장 후손인 김성교 씨를 도예의 길로 이끈 것은 청성백자의 맥을 잇던 삼촌 김순희 씨였다는데요. 정조부가 도감을 하셨대요 옛날에. 아, 도감이라니. 도감은 그 보부상들이 오면은 이걸 이제 도매로 내주는 거예요. 네. 감도 그때는 가마가 많으니까 이 지역의 주변에 가마가 몇 개나 돼요 정말? 48개가 있더라고요. 보부상들 이제 맞아 부상들이지 지게 지고 오는 사람들 부상들이 여기 와가지고 묵었어요. 하루 먹고. 왜냐면 오는 쪽쪽 이거 다 구워내지 못하니까 나오지 기다렸지. 아하 기다리는구만 또. 그래서 숙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묵게 하고 예. 나오면 이제 도감이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하면 그걸 짊어지고 가지고 올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물이라든지 고등어 이런 거 가지고 건어물 건어물. 찍어와가지고 그걸 물물교환해서 가는 거죠. 보찜 장수인 보상은 작은 물건을 팔고 등찜 장수인 부상은 큰 물건을 지고 다니며 팔았다죠. 사기장도 보부상도 가난하긴 매한가지였던 충궁기에 허기를 달래줬던 진달래를 이곳에서는 잠꽃이라 부른답니다. 그게 진달래죠? 예, 진달래. 진달래는 배고팠을 때 그냥 따 먹었죠.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맛이 새콤한 게. 이제 옛날에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와봤자 먹을 게 없잖아요. 산으로 가요. 이걸 먹는다고 이걸 딱 먹어요. 꽃을. 앞산에 파랗게 피었어요. 그럼 가가지고 이걸 계속 이거 먹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은 입술이 입술이 자색이 되지. 그 자색이 되지. 그런 기억이 있네요. 먹을 수 없는 철쭉은 개꽃, 먹을 수 있는 진달래는 참꽃. 재밌고도 아픈 이름입니다. 보부상들의 밥상에 올리던 음식이 또 있답니다. 된장, 고추장을 입맛대로 섞고 부추를 넣는 장떡인데요. 도자기 저거 굽고 가마를 열면은 보부상들이 오면은 이런 장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줬어요. 밥을 안친 가마솥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기 시작하면 삼배를 밥 위에 얹고 장떡 반죽을 잘 펴줍니다. 그 다음엔 굳게 닫힌 솥뚜껑 틈새로 다 된 밥 내음과 구수한 장떡 내음이 앞다퉈 흘러나오면 다 된 거라네요. 솥에
밭에서 꺼낸 장떡은 한 김 날려서 섭섭지 않게 큼직하게 썰어서 상에 올린답니다. 이 산나물 먹고 지역에서는 살려다 보니 산나물하고 대개 끼니에는 소홀했던 보부상들, 정말 자연산이 그들에게 밥상은 고된 삶을 달래주는 쉼표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이 보부상들이 옮겨 다니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밥을 얻어 먹는 거, 밥을 사 먹겠지만 뭐 얻어 먹는 것보다도 그 가난 쪽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나는 이 보부상들 같아요. 아, 그, 짊어져이지, 네. 다녀이지, 네. 깎아진 산 절벽 가운데를 길을 내가지고 계란길. 그리고 이제 장터에 도착하면은 배가 많이 고플 거야. 아유, 이거 말할 수 거기가 없겠죠. 지죠. 이게 큰 짐을 숫돌 같은 걸 지고 다녔어요. 숫돌. 숫돌, 이 가는 거. 칼 가는 거. 칼 가는 거. 숫돌 뭐 이런 거 뭐 이제 곡식 같은 게 굉장히 무겁거든. 그 힘이 많이 드는 게 허기가 진다고. 와 주막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참 유행가 가사처럼 번지 없는 주막, 번지도 문패도 문패도 없는 주막에 와가지고 근데 시래기국, 시래기, 시래기국, 시래기 이외에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된장만 된장만 집어넣어. 그거 하고 밥하고 한 그릇 말아 먹으면 말아 먹으면 이제 배가 든든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 가면 물건을 파는 거지. 이 나무 이게 고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풍경 하나쯤 있으시죠? 보부상들이 마당을 차지했던 장터의 집에서 자란 김지용 작가에겐 여기가 진짜 앞마당이었다죠. 이름이 반변천인데요. 이게 진보 초등학교 교과에도 반변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영양 1월산에서 저 안동으로 흘러가서 낙동강이 되는 낙동강 지류예요. 어릴 때 제가 여기서 반도 가지고 고기 잡고 밤 되면은 횃불 쓰고 보따라에 가서 고기 잡고 여기서 살았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이 반변천에서 거의 살았어요. 까마득한 고향 후배들이 철렵의 한차입니다. 고기다! 고기다 고기! 바라만 봐도 미소가 번지는 추억의 풍경입니다. 요거는 시리. 이게 7수에만 사는 거예요. 맑은 물에. 여기서는 이걸 미꾸라지 종류인데 여기는 숯구레라고 해요. 숯구레. 숯불에 예. 여기 예, 숯구레. 요거는 퉁거리. 충거리, 여기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텅거리라고 해요. 텅거리. 향거리. 예, 텅거리. 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그냥. 요거는 그냥 피레미. 예.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지는 기억이 있지요.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83세인데요. 내 삶의 밑바닥에는 이 반변천의 물, 여기서 잡히는 물고기들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 정서가요. 그 오늘날까지 그 여기서 겪었던 학교에서 읽었던 그런 책보다는 여기서 이 반변천의 주위에서 만났던 사람들, 고향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정서가 지금까지 내 가슴 속에 품어져 있습니다. 아직 물이 차서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첫선에 꼽는 도리뱅뱅이를 만들기엔 충분하다는데요. 뼈를 발라내면 남는 게 없는 작은 물고기들이라 일단 통째로 튀긴 다음에 양념을 얹어서 조리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네요. 네, 이번엔 나무를 캔다는데요. 산과 들의 지천으로 돋다 못해 마당에서도 한 바구니를 캘 수 있다는 이 나물의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이게 꼬집게라는 거예요. 사전에도 없는 꼬집게 나물의 정체는 고들빼기의 일종이었습니다. 옆에서 초록잎을 한들거리며 도단한 이 나물도 재밌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쓴냉이. 쓴냉이요. 쓴냉이. 예. 여기는 그냥 씬냉이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꼬들빼기라면 아무래도 쓴맛이 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먹는 걸까요? 이거 가을에는 김치를 하고 봄으로는 이거 문쳐가지고 금방 삶아가 먹고. 쓴맛이라고 해도 은근히 끌리는 쓴맛이 있죠. 이 나물이 바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요 저기 뭐 신대인데요. 여기는 칼서구새라 하거든요. 칼 예, 써보세요. 칼서구새. 칼서구새 요거 칼날 거 없잖아요. 칼날 같아서. 예. 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들은 봄으로 이거 많이 먹죠. 몸에도 좋고. 쓴맛을 즐길 줄 알게 됐을 때 진짜 어른이 된 거라는 말도 있죠. 일단 드셔보시죠. 내가 뭐 볼까? 예. 이거 바삭바삭 할 텐데. 예. 그지? 그러게 말이야. 밥 접시를. 맛있다. 맛있어. 예. 드셔보시죠. 드셔 먹어봐요. 뼈까지 뱉을 게 하나도 없어. 부추하고 같이 싸가 드시고. 그렇지만 고기라고 못 먹어. 근데 뭐 소고기니 뭐 돼지고기니 하는 건 생각도 못했고. 고기 이게 고기야 이게. 유년의 기억을 소환하는 맛이겠죠. 강물과 시간은 흘러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어릴 적 개울에서 뛰놀던 소년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제 마음의 고향 명동을 찾았습니다. 저의 젊은 날이 응축된 공간이죠. 불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명동은 문화예술인들의 성지이자 해방구였습니다. 제게는 또 하나의 교실이었다고 봐야죠. 변용로 선생님, 이봉구, 김수용, 박인환, 천상병 유명한 문학인들이 계셨고 또 열정으로 빛났던 화가, 음악가, 연극인, 영화인, 언론인, 무명의 예술인도 많이 찾았던 명도입니다. 네, 지금도 제 마음속에 보석처럼 살아있습니다. 그 기억이요. 이 동네인데 대문이 파란 데라 저쪽 집인가? 지난 1월 눈이 하얗게 세상을 덮은 날 우리가 사랑했던 한 작가의 10주기를 맞아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져봤습니다. 이 집이 틀림없겠지. 여기네요. 이 노란 벽. 지금 이곳은요. 세대를 초월하는 그냥 두텁고 깊은 독자층을 가졌던 우리 문학의 큰 기둥이신 박완서 작가의 생전에 사시던 집입니다.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이 걸렸나? 열렸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허원숙 씨.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집이. 이렇게 아니요. 금방 켜졌어요. 네. 제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작품인지 모르시죠? 도시흉년에서 그렇지, 도시행입니다. 잘 배우시네. 네. 이 마당에서 박완선 선생님이 서 계시던 모습이 네. 얼땐 그려봅니다, 제가. 네. 정원에 이렇게 나오시면은 그래도 어머님이 여기서 서 계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시겠어요. 네. 늘 그냥 마당 가꾸시고 호미 들고 여기서 직접 가꾸시고 네. 그러셨군요. 박완서 작가의 맏딸이자 평생의 친구였던 허원숙 씨는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여기 계셨네. 아이고. 글 쓰시던 분이 네. 아이고,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잘 미셨죠? 네. 아이고, 소녀 같은 미소를 제게 주시네요. 여기 오면서 겨울꽃에 참 좋다. 참 예쁘시죠? 예. 아유. 늘 보시던 사전 다 사전. 이렇게 떨어졌어요. 막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러시죠. 보시던 사전인데 너무 항상 사전을 네. 확인하시고 쓰셨거든요. 항상 머리맡에 그냥 책이 있는 그건 아주 변함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가 좋은 일이 있을 때든가 어디 여행을 갈 때라든가 그냥 그 주위에 늘 책을 갖고 있고 잠들기 전에 맨 끝까지 잠이 올 때까지 하는 것도 뭘 읽다 자는 거고 또 다 깨서도 이제 뭘 읽는 거고 그리고 읽는 게 참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읽는 행위를 별로 중단한 일이 없이 쭉 해왔지요. 그 엄마의 변신을 참 놀라워하고 좋아하고 또 남편도 막 좋아하고 그랬어요. 뭐 자기가 결혼하던 날보다 더 기쁘다 그랬어요. 어머니는 이제 결혼하실 때는 네. 밥하는 것도 모르셨대요. 그리고 국수 삶는 것도 모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그 방에는 이 조선 요리 제법 지금 요거는 아니지만 예전 그 똑같은 그 판이 있었어요. 네네. 그걸 보시고 아마 여기서 이렇게 보고서는 음식을 하셨나 봐요. 네. 이게 산문집 호미에서 옮겨온 건데요. 재밌습니다, 이게. 네. 짤막하지만. 나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건 참을 수 있지만 맛 없는 건 절대로 안 먹는다. 저도 아주 짧은 글에 네. 이모로선 말이 탁 되겠는데. 저도 그 구조를 볼 때마다 네. 웃음도 나오고 네네. 또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는 맛없는 건 안 먹어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네. 더 친근감이 가고 평단작인 나목에도 인상적인 음식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나목을 비롯해서 박완선 선생님 작품 곳곳에 음식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활과 이제 문학이 서로 동떨어지지 않고 일치했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데요. 저도 여기 체크 하나 해놨습니다. 개성만두는 생김새부터가 유머러스하거든요. 얄팍하고 쫄깃하게 잘 주무른 만두 거풀을 동그랗게 밀어서 참기름 냄새가 몰칵 나는 맛난 만두소를 불룩하게 넣어서 반달 모양으로 아무린 것을 다시 양끝을 뒤로 당겨 맞붙이면 꼭 배불뜨기가 뒷짐진 형상이 되더군요.
이제 박완서 선생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요리를 이제 맛보고 싶은 그 충동을 늘 느끼고 있었는데 네. 오늘 우리 따님을 뵙고 좋아하시던 만드시던 네. 그 음식을 한번 맛보고 싶은데 네. 저를 좀 어떻게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그 오래된 팬이 어머니가 하시던 그런 음식을 네. 이렇게 재현해 보시겠다고 맛보여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선생님과 제가 그런 음식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박완서 작가의 오랜 독자인 요리연구가 엄지아 씨입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개성 음식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책들에. 네,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이제 그 책이 좀 궁금해서 보니까 정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외갓집 가서 먹거나 그러던 음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보게 됐죠, 아무래도. 개성만두는 다진 숙주와 표고버섯 그리고 다진 소고기와 물기를 꼭 짜낸 두부로 소를 만든다는데요. 빚을 때도 너무 크지 않도록 음전하게 빚어야 한답니다. 다른 지역에선 만두소에 돼지고기를 넣는 일이 흔하지만 개성에서는 소고기를 선호했다는데요. 간도 세지 않도록 슴슴하게 끓여냈다고 합니다. 아유, 잠깐 앉으세요. 너무 비슷해서 만든 그 크기라든가 아하. 모습이 비슷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맛을 한번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담백하죠. 담백하죠. 정갈하고 편안한 맛이 제 마음엔 들었는데 박완서 작가의 개성만두를 먹고 자란 따님은 어떨까요? 저는 그냥 집에서 먹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혼숙 씨는 어머니 박완서 작가의 음식에 대한 수필집을 펴냈는데요. 그중 눈길을 끄는 음식 중 하나가 간전이었답니다. 엄지아 씨가 수소문 끝에 구한 소의 생간으로 박완서 작가의 간전을 재현해 보겠다는데요. 간전의 맛을 좌우하는 건 생간의 상태라고 합니다. 간만 싱싱하다면 이미 맛은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생간을 전으로 붙인 거예요. 소간을 육회로 먹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이렇게 전으로 붙인 건 새로웠는데요. 아, 그 간 맛이 아주 입안으로 확 끓어가 확 차는군요. 요 이제 요즘에는 잘 못했는데 예전에는 제사 때나 또는 좋은 날에 이 간전을 어머니께서 부치셨어요. 그때 이제 왜 어린 아이들은 좀 잘 안 먹으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부쳐서 주시면서 어머니가 이건 굉장히 눈에 좋단다. 눈에 좋단다. 눈에 말하자면 건강에 좋단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먹기 싫어해도 그걸 먹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글 쓰는 데만 손맛이 있으신 줄 알았더니 음식 만드는데도 상당한 손맛이 작용됐구만요. 박완서 선생님 제 작품을 읽을 때마다 이제 그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도 훌륭하지만 우리 이제 그 한국인의 문화와 또 풍습을 기록하는 역할도 아주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잡숴보신 평소대로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확 일어나셔가지고 새벽인데도 고기를 다져서 섭산적을 해가지고 이때 토스터에다가 끼워서 지금 말하면 햄버거 비슷한 햄버거 거지만 비슷하죠. 예. 비슷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먹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사랑한 마음, 딸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그 진통을 이겨내라 그런 뜻으로 저한테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게 항상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만남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수첩에 뭘 그렇게 적느냐고 늘. 그렇죠. 그땐 그냥 웃고 맙니다. 보여드리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 그때 만나는 분들이 감동스러운 말씀을 하는 거. 또 밥 한 술 뜨끈함에 그냥 벅차올라서 생각나는 말.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일상의 순간들을 모아서 이제 시로 엮다가 시인이 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질문드릴 몇 가지 적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아주머니보다는 아무래도 아지매 해야 맞을 것 같은 부산 자갈치 시장입니다. 김주영, 박완서에서 이어지는 우리 문학은 이곳 시장 아지매의 일상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경력 20년의 자갈치 아지매 시인 신진년 씨인데요. 아따 좋다. 이거 오늘. 한국들하고 아 이거 지금 좀 작은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큰 게 많은데. 아 이거 우리 어제 배가 들어와가지고 배 잡아온 거예요.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 난처한 때도 있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루 이렇게 퇴근하면서 잠깐 졸았는데 제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옆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그래서 왜 이런지 하고 보니까 이게 바닥에서 냄새 올라와가지고 제가 안 맡아도 너무 역겹더라고요. 생선 비린내. 그러니까 그리고 옷에 비늘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퇴근해서 보면 비늘이 온데 묻어 있어요. 예. 그럴 때 조금 불편하다기보다는 좀 미안하죠. 자갈치 아지매표 아귀찜을 만들어 보겠다는데요. 녹진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아귀 간도 듬뿍 넣습니다. 물론 채소도 많이 넣지만 아귀가 훨씬 많아야 아귀찜이라 부를 수 있다네요. 네. 아구가 풍부하다 보니까 야채보다 오히려 아구를 훨씬 많이 넣어요. 이 아귀로 시를 썼는데요. 꼬리 문다 죽은 아기 입속에 베어먹은 서해가 흥건하다. 큰 입속 이빨은 보지 못했는지 비늘 벗겨진 조기 여럿 아기 뱃속을 향해 머리를 쳐박고 있다. 검은 입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했을까. 철없이 어둠을 팔고던 물고기처럼 17살 외선 언니가 산창가 색주집으로 걸어간 낯가른 길.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산창가 있다 보면은 아가씨들이 이렇게 집 나온 아가씨들이 이렇게 이제 뭐 빛에 쪄달려가지고 계속 가는 건데 더 나은 곳이라 갔는데 거기서 또 빛을 또 얻고 하니까 그걸 제가 이제 해서 느낀 거예요. 보통 휴대전화엔 가족이나 반려동물
꽃이나 나무 사진이 있죠. 하지만 이 시인의 휴대전화엔 자갈치 시장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진에 보면 꽃이라든지 이렇게 예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 사진 치면 거의 다 생선 사진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물량이 어떤 물량이 들어왔다, 또 어떤 물량이 대충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문자도 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생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서는 비린내 난다고 친구들이 놀려요. 우리 이렇게 시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오늘 자갈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막 이랬는데 뭐 물고기가 도망을 갔니 잡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 이제 저 지도해 주신 스님이 야 그거 시다. 그거를 시로 써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시가 될까 이러고 해갖고 정말 용기를 내서 이제 써보니까 모든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이 삶 속에 있구나. 그렇게 써낸 시들이 모여서 시집이 태어났죠. 야! 그럼 얘를 이렇게 딱 치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톨톨을 해가지고 이게 가볍게 떼지거든요. 야! 시인은 도망가는 문어에서도 시상을 떠올린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아줌마들 일하는데 아저씨들 맨날 놀러 다녀가지고 혼나가지고 잡혀서 집에 들어오고 또 넣어놓으면 또 도망가고 하시거든요. 어물점 민머리의 아저씨는 가출을 자주 한다. 원래 한 발을 물지방을 넘어서 살짝 도망가지만 이내 안준에게 걸려서 이렇게 바가지로 머리 한 대 맞고 잡혀 들어온다. 이런 식의 시가 있어요. 자갈치 시장의 삶을 의탁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인 자갈치 아줌매들에 대한 시인의 애정은 아주 깊습니다. 자갈치 우리 아줌매들이 이렇게 막 생선을 다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굉장히 순하고 인정이 많고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일이 있으면 뭐 도와주려고 그냥 그러게. 자갈치 어묵과 자갈치 문어로 문어 어묵탕을 끓입니다. 반가운 이들이 오기로 해서 그렇다는군요. 어서오세요. 오늘 시인이 애틋하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우리 친정 엄마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요. 지금 같이 일하고 있어요, 저랑 아들은. 같이 일하고 예, 아들은 같이 일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좋아하는 먹장어 연탄구이도 만듭니다. 참 나는 생각도 못하는 시를 썼다 싶었어. 진짜 내가 내 혼자서 듣기가 아까워. 주아버지가 계셨으면 더 좋아했을 텐데 시 쓰기 한 1일 돌아가셨거든요. 이 마음이 굉장히 그게 마음이 아파. 흔히 꼼장어라 부르는 먹장어는 자갈치 시장의 명물 중 하나라죠. 탱글탱글한 육질에 바다향이 감도는 짭조름한 감칠맛이 별미랍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엄마의 해산물을 먹으며 자란 아들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지만 한때는 말 못할 고민도 했었다는데요. 용돈 같은 거 이제 주실 때는 한 번씩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모르고 지갑을 열었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돈에서. 그래서 그때 좀 어렸을 때 좀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래서 그때는 좀 되게 부끄러워했을 때도 있었어요. 모든 걸 품어주는 바다를 닮은 자갈치 시인의 밥상입니다. 문학의 향기에 흠뻑 젖어본 봄날입니다. 네, 오늘 박완서 작가 또 김주영 작가 신진년 시인과의 만남이
어떠셨는지요? 요즘 그냥 빠르게 화려한 것에 그 마음을 뺏기는 시대에 문학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쎄요, 그나마도 문득 불어오는 한 줄기의 바람, 갈증을 달래는 한 모금의 물, 어둠 속에 한 점의 불빛,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